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외롭고 지친 날,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 하나, 우리는 모두 그런 인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분명히 내 삶에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직접 밀어내버린 적은 없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멀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방송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내게 올 인연도 쫓아내는 최악의 행동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각 없이 반복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평소 말투에서, 작은 태도에서, 아무렇지 않게 스쳐가는 말 안에서 이 세 가지는 서서히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기다려왔던 인연이 이미 한번 여러분 곁에 머물다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비로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깨달음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행동은 비꼬는 말투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39의 여성 최수정 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과 단 한 번의 대화 이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그녀가 어렵게 준비한 작은 전시회가 끝난 날이었습니다. 수정 씨는 정말 마음을 담아 준비했고 오랜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리였습니다. 지인은 전시장을 둘러본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괜찮네. 너도 이런 감성이 있었어? 말은 칭찬이었지만 표정과 말투는 네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수정 씨는 더는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비꼬는 말투는 상대를 위로하는 척, 칭찬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상대의 자존심에 작은 상처를 내고 갑니다. 이것은 감정의 교류가 아니라 우위의 확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비꼬는 말투는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상대의 감정을 통해 해소하려는 방식이라고, 즉 내가 불편할수록 타인을 평가하거나 낮추고 싶어지는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감정에 민감합니다. 말은 잊혀져도 그 말이 남긴 기분은 오래 남습니다. 논어에선 말은 곧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사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 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알 수 없이 멀어진 느낌이 드신다면 그 시작점에 여러분의 말투가 있었는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이번에는 두 번째, 인연을 쫓아내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연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흔한 행동은 상대를 가르치려 드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조언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순간에 무심하게 던지는 충고는 관계를 단절시키는 촉매가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42의 남성 박지훈 씨는 한창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가장 믿었던 친구와 관계를 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 후 다시 직장을 알아보며 심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는 형, 잘 지내지? 하며 밥 한 끼 사주겠다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위로의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시작되고 지훈 씨가 근황을 꺼내자마자 친구는 말을 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감정에만 휘둘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형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지. 사람이 실패했다고 계속 쪼그라들면 누가 손 내밀어줘? 지훈 씨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 한 번도 힘들었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에게 내 상황을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인연은 설명하려 하기보다 같이 앉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무엇이 옳은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아팠는지를 들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길 바라고 그 감정을 정당하게 여겨주길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자주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어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렇게 극복했는데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자기 방식으로 끼워 맞추려 하죠. 그 순간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멈추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아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식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도와줘야 해, 내가 알려줘야 해 하는 의무감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순간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연이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멀어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충고를 했는지를 돌아봐 주세요. 이번에는 세 번째, 내게 오려던 사람조차 발걸음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연을 쫓아내는 가장 위험한 행동은 타인을 시험하는 말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확인이 솔직한 대화가 아니라 돌려 말하기, 삐치기, 혹은 일부러 연락 끊기 같은 방식으로 이어질 때 상대는 혼란을 느끼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35의 여성 한지윤 씨는 좋아했던 사람과 연인으로 발전하기 직전에 관계가 끊겼다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가고 있었고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였지만 지윤 씨는 그 사람이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일부러 메시지를 며칠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 오겠지. 정말 나한테 관심 있다면 이 정도는 확인하고 싶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지윤 씨는 결국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연락 없으셔서. 그러자 상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윤 씨가 멀어진 줄 알았어요. 저도 괜히 조심스러워졌네요. 그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고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지윤 씨는 말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다 내 진심을 먼저 의심했다는 걸. 사실 나는 그 사람을 믿지 못했고 그러다 그 사람도 나를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시험에 약합니다.
특히 친밀해지려는 순간에 상대의 반응을 보며 일부러 마음을 감추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친밀감은 무게를 견뎌야 자랍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타인을 시험한다는 건 내 상처와 불안이 만든 방어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는 새로운 인연을 막는 벽이 됩니다. 관계는 맞춰가는 것이지 테스트를 통과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자에서는 믿음은 질문 없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태도 하나하나를 계속 검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투나 연락 빈도, 표정이나 메시지의 길이에 불안해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묻기 전에 내가 시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용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인연은 조건 없는 신뢰에서 자라고 그 신뢰를 기반으로 평생을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됩니다. 세 번째 행동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연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꼬는 말투, 가르치려 드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시험하는 행동. 이 세 가지는 겉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무의식적인 공격과 불신, 그리고 우월감은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고 결국은 관계를 끝으로 내몰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인연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비꼬는 말투를 피하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기분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를 비꼬는 대신 느낀 점을 솔직히 말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네? 라는 말 대신 그렇게 생각하니까 새롭게 느껴지네. 나는 다르게 봤거든. 이런 말은 비꼬는 느낌 없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꼬는 말투는 자신이 무력하거나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감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괜히 뾰족한 말이 나오는 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로 인연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질문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 해라는 말보다 혹시 이런 방식도 생각해 봤어? 이럴 땐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고민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자신이 결정한 길을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배려이고 존중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을 시험하지 않기 위해선 확인하고 싶은 것을 숨기지 말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줄었지? 이런 마음이 들 땐 그 사람을 시험하기보다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길입니다. 요즘 네가 조금 멀게 느껴져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생각하게 돼. 이런 말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됩니다. 불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유의 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을 얻는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가장 단단한 관계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보여준 관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툴고 솔직한 모습에서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그 진심이 빠진 말 한마디가 평생 인연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곧 인연입니다. 태도가 곧 사랑입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다면 인연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와 함께 이런 실수를 반복한 후 어떻게 후회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변화를 선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들었던 마음을 울리는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상담 일을 하는 57의 상담사 김동현 씨는 몇 해 전 한 중년 남성의 깊은 후회를 오랫동안 듣고 기록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 이정호 씨는 당시 53이었고 이혼 후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호 씨에게는 1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여자 사람 친구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로 얘기 나누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차 한잔 나누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조용히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는데 가끔 던지는 한마디가 이상하게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고, 내 기분이 가라앉을 때마다 그 사람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정호 씨는 그 관계가 익숙해지고 나자 무심하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오랜만에 자신도 힘들었다며 부모님 간병 문제로 지쳐있다고 털어놓았을 때 정호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이,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래도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형제들도 있고 나는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어. 그날 이후 그 여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몇 번의 문자, 몇 번의 전화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지 그땐 생각 못했어요. 그 사람을 내 외로움의 배경으로 써버린 거죠. 결국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 하나 놓친 겁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내 감정을 위로받는 데 익숙해진 나머지 상대의 감정은 너무 쉽게 흘려보내버린 것, 그리고 그 무심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책은담에는 한마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잃고 한마디 침묵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정답을 주는 말보다 가만히 머물러주는 말, 무게 없이 툭 던진 조언보다 천천히 끄집어내는 공감에 더 오래 기억을 남깁니다. 정호 씨는 그 이후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말하면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무슨 말이든 그 감정을 먼저 바라보려 했다고 합니다. 내가 배운 건 하나였어요. 말을 아끼는 게 그 사람을 더 많이 지키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 인연 하나가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 나눴던 마지막 대화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상대의 마음보다 내 감정이 앞섰던 건 아니었는지, 상대의 용기보다
내 조급함이 더 컸던 건 아니었는지, 그 깨달음 하나가 앞으로의 모든 인연을 더 따뜻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게 올 인연을 놓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며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최악의 행동이 어떻게 인연을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비꼬는 말투, 가르치려 드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시험하는 행동. 이 세 가지는 나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이지만 그 파괴력은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을 만큼 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사람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입보다 귀를 먼저 여는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위해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말할 준비를 위해 듣는 흉내를 냅니다. 하지만 진짜 인연은 내가 말할 자리를 양보할 수 있을 때 생겨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었어? 이런 간단한 말도 상대를 깊이 있게 듣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의견보다 감정을 먼저 바라보는 눈입니다. 누군가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바로 정답을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의 감정은 설 곳을 잃습니다. 상대가 겪은 일에 대해 맞고 틀림을 판단하기보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를 먼저 읽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가 그런 마음 들 수 있었겠구나. 이 한마디가 무수한 조언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세 번째는 불안함을 감추지 않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를 떠보거나 기대하거나 침묵으로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요즘 네가 멀게 느껴져서 혹시 내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 싶어.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신뢰가 생깁니다. 이런 말은 내가 나를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 상대에게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게 됩니다. 논어에는 진정한 인연은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다다른다 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닿기 위해서는 무례하지 않은 말, 조급하지 않은 반응, 가벼워지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진짜 사람은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님을 삶을 살다 보면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인연은 노력 없이도 찾아올 수 있지만 노력 없이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투를 쓰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지 한 번만 깊이 돌아봐 주세요. 그 성찰이 앞으로 여러분 곁의 인연을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이 방송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로 남기를 바라는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올 인연조차 내 손으로 쫓아내는 세 가지 최악의 행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첫째는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상대를 향한 무심한 말, 기분을 가장한 평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오랜 인연도
단숨에 끊어놓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가르치려 드는 태도였습니다. 충고의 얼굴을 한 우월감, 도움을 가장한 지적은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속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낼 수 없게 합니다. 셋째는 타인을 시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의심으로 변해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고 가까워지려던 인연마저 물러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들을 하며 정작 그 안에 담긴 무게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 말이 남긴 기분은 오래오래 기억합니다. 인연은 작은 말에서 시작되고 또 작은 말에서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심한 말 하나에 평생의 동행이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담에는 사람을 잃는 말 한마디보다 사람을 얻는 침묵 한순간이 더 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늦게 말하고 조금 더 많이 듣고 조금 더 깊이 바라본다면 인연은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내가 몰라서 놓쳐버린 사람은 없었을까? 혹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무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마음 하나로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사람에게 그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고 미안해. 내가 더 잘해볼게. 이 말 하나를 꺼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다쳤던 마음은 다시 열릴 수 있고 멀어졌던 인연은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인연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진짜 사람을 지켜내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방송을 준비하는 저에게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사람과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